네, 2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곰하고 사람 간의 결투입니다. 합성인가요? 진짜인가요? 네, 그냥 재미로 봐주고요.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페이지를 펴보세요. 1단원 표지가 나오고 단원명은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어의 뜻 이해가 됩니까? 문명은 문자를 사용하면서 크게 발전한 인류의 인간들의 문화를 말합니다. 고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생겨난 최초의 국가 이름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세계에서 역사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처음 생겨난 것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입니다.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될까요? 네, 단원 뜻입니다. 역사는 무슨 뜻이고 왜 배울까요? 책을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과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기도 하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모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뭐뭐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빈칸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적당할까요? 보통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관리를 괴롭히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믿음이 가나요? 선생님이 심하게 예를 들었지만 역사는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질 테니 꾸준히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럼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과거의 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2학년 3반 담임인데 2반 교실을 정리하면서인가 책상에서 3반 학생의 이름 스티커를 봤습니다. 그 학생이 작년에 남겼던 흔적이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책상이 그 학생이 사용했던 책상이구나. 그리고 책상을 다시 보니까 그 책상에는 다른 친구의 이름 스티커도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 학생과 작년에 친하게 지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과거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역사에서는 사료라고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이름 2명이 사실은 안 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 다른 친구가 그냥 스티커를
주어서 붙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좀 더 그 학생들을 관찰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판단도 들으면서 그 해석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런 행동을, 이러한 일들을 역사가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13페이지도 여러분이 읽으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기록 좀 이해가 됩니까? 사료. 근데 글자가 없어서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글자가 먼저 생겼나요? 사람이 먼저 생겨났나요? 네, 사람이 먼저여서 글자가 없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겨둔 물건이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충 설명을 보면 되는데요. 문자가 있으면 역사시대,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고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아래에 사료에 대한 종류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록물, 유적, 사진, 유물 등등등. 그럼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는 역사 학습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왜 배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올바른 이해, 삶의 지혜와 교훈의 획득, 미래의 방향 제시, 비판적 사고력 향사. 이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어렵나요? 근데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아 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코를 파거나 하품하거나 하는 행동은 제외합니다. 선생님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고 있나요?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대처를 잘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바로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겪고 나서 그때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응책을 그 당시에 만들어 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메르스를 겪었던 나라들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책을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이제는 계속 유행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요.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메르스 사태, 메르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당시를 복습해서 우리가 못했던 것을 찾아냅니다. 그게 삶의 지혜와 교훈의 획득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왜 못했는지 반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방향 제시죠.
역사 이렇듯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사만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왜 세계사까지 배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하죠. 각각의 나라들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면 좀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세계사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요. 선생님은 그냥 재미삼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진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지금은 없는 경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서 금방 단종,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의외로 인도라는 나라에서 대박이 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인도에서 많이 팔려요. 그럼 왜 인도는 이 차를 많이 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좀 높아서 못생겼다라고 해서 안 팔렸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은 인도 사람들의 전통 의상인 터번이라는 거예요. 모자를 말합니다. 저 모자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쓰면 보통 차들은 천장이 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토스라는 차는 조금 높아서 터번이 천장에 안 닿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현대가 미리 알았다면 이 차를 계속 만들어서 인도 전용 상품으로 팔았겠죠. 역사를 배워서 인도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더 많은 예는 앞으로 수업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15페이지 아래를 보겠습니다. 네, 그럼 15페이지 아래를 보겠습니다. 생각 넓히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20년이죠. 그런데 인간은 2020년 그 전에도 살았겠죠. 그럼 지금은 왜 2020년일까요? 누가 기준을 정해줬을까요? 누군가는 그 기준,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을 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논의해서 정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거는 지금 이 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종교가 크리스트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사람은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전은 BC, Before Christ 라는 의미로 BC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크리스트교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신들만의 기원을 사용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기원으로 삼고요.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가는 사건을 기원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는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기원전 2333년을 기원으로 삼죠. 올해는 단기로 4353년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준비한 강의입니다.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역사 OT와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퀴즈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